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 유자쌤입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담 좀 가능할까요? 유튜브 보니까 선생님 영상 보는데 그 누구보다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21년도 소방공무원 준비생입니다. 근데 기본서 진도를 얼만큼 나가야 하는지 감도 안 오고요. 그렇죠.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기본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지금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준비하느라 그렇다 쳐도 7월에는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소방직 수험생분들은 보통 가산 자격증 다 따고서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격증 딸 거는 빨리빨리 따주세요. 그리고 보통 5과목 기본서를 얼마 만에 끝내야 할까요? 빨리 문제를 넘어가서 응용하고 해석하고 오답 노트 정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일단은 소방 전 과목 공부 방법과 합격생들 배출했던 계획을 제가 메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추후에 그거 받으시면은 좀 길더라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관련된 동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기본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기본서를 이제 공부할 때, 각 강사분들마다 이제 기본서의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물론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급과 비교했을 때는 양이 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아마 소방직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서를 아마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님들이 보통 이제 과목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때 우리 수험생들이 잘 선별해서 들어야 할 게 있어요. 강사분들은 이제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집중해서 공부하게끔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기본서 공부할 때 기본서를 공부할 때 강사님들이 그 기본서 공부하면서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추후에 문제가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과목을 시험 보는 과목이면은 이렇게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하는 게 좋은데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5과목이라서 이렇게 이해, 암기, 복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과목이 자연스럽게 밀리게 돼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5과목을 1년 안에 공부해서 합격점을 넘기면 되는 시험인데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자기 과목밖에 잘 모르시니까 기본서를 막 이해, 암기, 복습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각 과목마다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꺼운 기본서를 만약에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습을 안 해도 워낙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서를 만약에 단순하게 복습을 하게 되면요, 복습을 안 해도 오래 걸리는 기본서인데 복습까지 하니까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복습을 한다 했을 때 복습을 하고 나서 한 시간이 보름 정도 지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복습을 안 한 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럼 과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두꺼운 기본서를 복습을 다 끝냈다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과정에 단원별로 기출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과연 기출을 풀 때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 과목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출을 풀 때도 생각이 거의 안 나요. 물론 재시생분들은 이전에 기본서도 여러 번 받고 기출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복습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초시생 입장에서는 사실 복습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만약 공부를 하시잖아요. 강사님들과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과목 관리를 계속 오랫동안 해오니까 초시생들은 그냥 복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이 끝나고 그 단원의 복습을 약간 하고 그다음 또 다음 단 넘어가고 이렇게 복습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재시생분들이나 이전에 공부를 했던 재시생분들은 그런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초시생분들은 일단 복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진도만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기본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복습이라는 거는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추후에 회독하는 거, 한번 다 보고 다시 보는 거, 그걸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은 이해, 암기, 복습이 아니라 일단은 인강을 완강해 주시고, 지금 손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글씨가 좀 엉망이죠. 그 다음에 강사님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을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죄송합니다. 인강을 완강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이 설명해주는 중요한 부분을 필기를 하자. 이게 끝.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만 하면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기출은 우리가 물론 풀 수 있으면 풀면 좋은데 사실 기출을 푸는 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는 내용이 많을 때. 기출은 푼다는 생각보다는요, 차라리 우리가 족보로서 기출은 인강을 듣고 필기하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강사분들이나 이제 수험생분께서는 보통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을 하고 기출을 풀려고 하니까 과목이 해독이 너무 늦어지고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지 2년이나 3년을 잡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안에 5과목이, 소방 과목이 합격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를 되기 위해서 너무 정석대로 공부하기보다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5과목을 기본서를 빨리 끝내는 걸 저는 1단계라고 정하는데, 나중에 제가 보내드린 공부법과 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단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타임을 나눠가지고 저는 먼저 공통 과목을 공부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특히 영어는 가장 중요하니까 영어는 저희가 1년 동안 오전에 그냥 아예 고정시켜가지고 매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 저녁에는 이제 국어를 넣는 거죠. 한 오전, 오후, 저녁 해서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잡고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인강을 빠르게 듣고 그다음 필기만 하는 거죠. 대신 영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 영어 과목은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는 단기별로 천천히 공부를 할 거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서를 1도 빨리 끝내는 생각으로 인강을 듣고 필기하고, 자,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바로 소방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소방학, 소방관계 법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어 그리고 한국사, 국어를 6일 동안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한국사랑 국어가 끝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오후랑 저녁에 넣는 거예요. 대신에 영어는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6일 동안 공부하고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4일 정도를 저는 추천드려요. 4일. 예를 들어서 월, 화, 목, 금. 왜 6일 동안 안 하냐? 앞에서 했던 국어랑 한국사를 안 하면은 또 빠르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한 2일 정도만 넣어가지고 국어랑 한국사는 바로 기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기출은 풀려고 하면 힘들고요. 우리가 단원별 어차피 기출을 풀 거기 때문에 풀지 마시고 인강이 필요한 과목은 인강을 보셔도 좋고, 한국사 중에서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도 있어가지고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서 인강 구제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만약에 기출이 들어가는 과목은 첫 번째는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을 하세요.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하자.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출제 포인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저희가 삭제를 할 거고,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거는 별표 표시라고 추후에 다시 해독하면서 암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그 해설을 기본서처럼 볼 거예요. 기출을 풀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만약에 단순하게 우리가 인강을 보면서 완강을 하고 필기를 하되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이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다 OS 개념처럼 접근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뭐 모든 용어를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보기양을 보자마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세요. 지우세요. 소거를 하고 보지 마세요.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지 말라고 하면 이제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아는 거 삭제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알아서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것들만 아는 걸로 해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기출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아는 게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은 처음에 푸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푼다는 것도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푸는 거는 우리가 기출을 해독을 많이 하면서 기출 포인트를 암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아는 게 많을 때, 그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면 되고, 기출은 푼다는 생각보다는 시험 족보로서 우리가 빠르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우리가 모르는 것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수험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잘하고 싶어 해요. 그건 이해는 돼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해독을 못 하세요. 진도를 못 나가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계속 아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본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아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정작 모르는 것을 못 봐요. 우리 공부는 객관식 시험이라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당연히 모르는 것을 집중 못 하겠죠.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를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소방시험 한 달 전인데 웬걸 한국사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할게요. 한 60점대가 나온다고 해요. 60점.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에 80점대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소방 과목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공부한다. 두 번째,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본다. 뭐가 나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 위주로 봐야겠죠. 이렇게 객관식 시험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소방직 수험생분들은 조금씩 계속 완벽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작 모르는 것 위주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소방직 국어나 한국사가 9급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뭐 1회독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0에서 45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이건 뭐 과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삭제를 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봐야지. 다음에는 뭐 30일, 그 다음에는 15일, 그 다음엔 7일, 이거 하나의 예예요. 그 다음에 하루.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해독을 하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보니까.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 두꺼운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이 전부 다 포인트가 돼요. OS처럼. 그러면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한 과목당 20문제예요. 그 두꺼운 기본서에서 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20문제가 나온다 할게요. 그럼 과연 기출을 벗어나는 과목이 꽤 많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출만 제대로 해독을 해도 소방 자체의 시험은 지금 약간 쉬운 편이지만, 물론 내년에 이제 국까지 전환돼가지고 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때는 우리가 구급 기출도 더 풀고 다른 진역 기출도 더 풀면 되니까요. 사실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소방직 공부를 하면서 수험 기간이 그래도 좀 오래 됐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으신 수험생들은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게, 혹시 내가 많은 과정을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느라고 제일 중요한 기출을 해도 못한 게 아닐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 동영상 보고 있는 다른 소방직 수험생분들은요. 그리고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또는 뭐 찍었는데 맞춘 거, 이런 거는 다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시고 추후에 해독하면서 계속 암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을 그 문제에 관해서 이론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달달달 외우고 기출을 풀려고 하니까 5과목이니까 그렇게 하면 진도를 못 나오고 해석을 못해요. 기본서에 중요한 내용이면 거의 다 기출에 있겠죠. 그리고 기출에서 해석이 잘 났다고 하면은 기출 교재가, 그럼 그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기출을 해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종종 복습을 할 때 한 단원이 끝나고 복습하고 그 다음 단원 끝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공부 방법은 재시생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재시생분들은 그래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근데 초시생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진도를 못 나가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과목만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님들도 시행착오를 하는 게 본인 과목밖에 잘 몰라가지고 계속 본인 과목을 너무 열심히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나머지 4과목이 밀려요. 아무리 다른 과목 잘해도 나머지 과목에서 밀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5과목 입장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들의 말에 믿어야 할 부분과 믿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강사님의 말에 믿어야 할 부분들은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이 파트는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별하는 거는 그분들의 말에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강사님들 말에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선별해야 할 것은, 강사님들은 본인 과목밖에 몰라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술적인 면을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말하는 조언, 그리고 학습법, 계획은 잘 선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 상습적인 면은 무시 못해요. 강사님들은 결국은 인강을 팔고 교재를 팔고 강의를 팔 거예요. OT 강의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1년 과정 동안에 계속 질질 끌 거예요. 수업을요. 많은 과정을 다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를 보라고 거주를 할 거예요. 또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계속 어려운 과정 계속 넣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고 불안감을 주고 더욱더 인강에 의존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습적인 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강의 위주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단기 학습이 가능하세요. 두 번째, 강사님들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세요. 그래서 지나치게 본인 과목 위주로만 계획이 들어가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 과목은 잘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목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다른 과목이 좀만 밀리잖아요. 그러면 아쉽게도 그 밀린 과목 때문에 수험 기간이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할 것은, 여러분들은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목표이지 5과목을 다 900점 맞으려고 하면은 이건 1년 아니라 뭐 2년 3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님이 조언 주는 거는 적절하게 선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해 암기 복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과목들이 기출이 양이 너무 적거나 기출을 공개를 안 하거나 뒤에 마무리 강의가 없으면, 마무리 강의는 보통 이제 정리하는 개념이죠. 그럼 기본서가 너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달라요. 기출이 너무 많고요. 마무리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 객관식이에요. 즉
기출과 마무리가 뒤에 워낙 잘 나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서는 모르는 거 있을 때 아마 찾아보는 발췌적 정도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종종 이제 학교생분들 중에서 기본서가 이제 중요하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본서 마무리는 볼 시간이 없고 보통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서를 계속 보면서 기출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기본서 중요하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기본서는 양이 너무 많고 기본서가 두꺼운 이유는 강사님들이 시험에서 저출률을 높여야 되니까 많은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서를 봐도 좋고 뒤에 마무리 과정을 봐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험 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뒤에 마무리 과정이 더 얇기 때문에 마무리 교재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서든 마무리든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거기다 단권화를 시키고 거기에 기출 해독을 여러 번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과목을 얼마나 자꾸 공부해야 될지 그거는 강사분들 또 강의 수 그리고 기본서 페이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국어, 영어, 한국사를 처음에 세 과목을 오전, 오후, 저녁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영어는 계속 고정시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랑 한국사 끝나면은 바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월, 화, 목, 금 4일 정도 넣는 거예요. 왜 6일을 안 하냐? 국어랑 한국사를 안 하면 또 까먹거든요. 대신 국어랑 한국사는 바로 기출 들어가는 거예요. 수, 토, 일 이렇게. 영어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월, 화, 목, 금은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수토는 국어랑 한국사.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학생들이 좀 걱정한 게, 선생님 근데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는 공통과목에서 원전서 그대로 들어가서 상당히 중요한데 주 이해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1단계 목표는 기본서를 5과목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예요. 즉 국어랑 한국사는 앞에서 기본서는 이미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일단은 4일 정도 투자하시고 국어랑 한국사 양을 줄여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국어랑 한국사를 줄여야지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기본서 끝나야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3일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 나눠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서는 좀 빠르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에서 여러 해독하면서 기출에서 우리가 포인트 같은 거 다 암기를 할 거고요. 또 추후에 마무리 과정도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서 기출도 같이 보고, 기출은 시험을 갈 때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줄일 거고요. 마무리랑 기본서 같이 볼 거예요. 누군가는 기본서를 마무리처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마무리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에 1단계가 빨리 끝내야지 뒤에 기출과 마무리, 모의고사를 우리가 좀 더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공부 방법은 메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